이제 그 주민자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보통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이 범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데, 실제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를 논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행정체제 중에서 읍면동과 통리 두 개를 동시에 관찰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 문제는 이 읍면동이 현재 완료들이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느 역 전체를 다 자치하러 갈 건가, 일정 영역만 자치하러 갈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행정안전부는 이런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주민자치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방향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해놨는데, 읍면동에 자치단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 유럽은 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자치단체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단체로만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일제자재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행정단체는 행정복지센터로,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로 이 역할을 분리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했을 때 어떤가라는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읍면동을 없애는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양립하는 조건에서 주민자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가 된다 그러면, 오늘 이제 행사도 주민주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주민자치가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주민들에게 개인 차원으로는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분권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 자치단체, 그 집단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분권을 내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은 보니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주민자치회에 있어야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분권을 해주면 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돼서 주민자치회도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권과 주민자치회권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데, 그러고 분권할 때는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규정으로 분권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만일 이 분권 규정이 미흡하고 분권 하듯이 말해서 대충 하면 그거 가지고 악유가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권 해석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자치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자치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치 규정이 구체적이면 간섭 지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률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주민자치 속성을 놓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제 그 주민자치회는 대대적으로는 주민들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지금 이제 행안부가 이제까지 했는 일, 이제 규정이 몇 개냐면 99년에는 조례준칙안, 그 다음 몇 번 개정했고요. 그 다음 2013년에 조례안, 시범실시, 2017년에 조례안 또 개정했고, 2018년에 표준조례, 이 네 가지 전부 다에 이조항은 없습니다. 이조항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회가 대내적인 힘도 없고 대외적인 힘도 없는 그냥 사역병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조항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 제가 짚었고요. 그 다음 자치를 해야 된다. 플랜 2시 계획실행 평가를 주민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누가 계획을 해준 것을 실행만 하라 그러면 이거는 봉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획만 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문입니다. 평가만 하고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과정으로 부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능력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대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자치회로서 행위 능력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법인격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자, 이제 주민자치 발전기인데 양반의 간섭 탈출기 이렇게 했는데 조선 이야기를 제가 아주 빠르게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조선 때 제일 처음에 사립파들이 중종 때 만들었을 때 이렇습니다. 지방 수령이 행정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지사족들로 하여금 향락을 만들고 제지사족들이 도덕교화를 담당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율곡이 평가해 봤을 때 율곡 선생이 이 조례에 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이미 서원양락과 해주양락을 경험을 하십니다. 해보고 난 뒤에 어전에서 경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중지배 받는다. 지금까지 양반 지배만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도덕 지배까지 받으면 이중지배를 받고 그 다음 도덕 지배라는 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 주민들은 더 노탄에 빠질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파는 끝까지 우겨가지고 이걸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때 마침 임진왜란이 나버립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양반 상농 구분이 없잖아요. 일본놈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향락 체계가 무너지는데 양반 이제 상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때 정부에서 하기를 향락을 상하합계,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이 계를 같이 해라. 같이 해라고 하는데 합해 놨는데도 양반은 양무, 도덕적인 것만 담당하고 이제 하계는 상민은 향무, 이제 그 지방 일만 담당하라고 자꾸 우겨서 계속 싸웁니다. 이게 싸우니까 워낙 안 되니까 나중에는 수령이 요즘 같은 단체장이 향락을 직접 주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한 200~30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주로 전라도 촌계에서 이게 되는데 농사법이 발달하니까 농민들끼리 수평적인 탄압을 해야 이게 모내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농사를 위해서 수평적인 단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 빼고는 다 단합이 됐습니다. 단합이 되니까 이 양반들은 마을에서 통제력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은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겠다고 그래서 향교로 가버립니다. 이제 일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양반들 간섭 없고 수령 간섭 없는 주민자치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참 눈물겹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때 이 촌계가 자기 나름대로 규약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민주적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 정도 민주적일 수 없다. 민주적인데 저게 성문으로 자료로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남기면 만들면 양반이 뭐라 그러니까 불문율로 해버렸습니다. 참 눈물 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자치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하고 이때쯤 되니까 이제 청일전쟁, 의일전쟁 같은 이제 국가 혼란기가 오니까 자 이제 대한제국은 독생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이제 향회 조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회는 리회고 중회는 면회고 대회는 군회인데 이게 소회는 30가구를 하나의 회로 묶습니다. 그래서 존이 회장입니다. 공개 선거하고 이 리에 있는 대소 사무를 전부 총괄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 리 존이가 모여서 이제
이 직강이라는 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각 리의 존이, 그러니까 이게 리의 회장이 오고, 그 외에 리마다 2명이 더 옵니다. 저거를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독단을 못하게 대표를 3명으로 만드는 정도로 상당히 발달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앞선 기법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고려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군회로 가는데 군수가 있고 직강, 군회 회장은 직강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면에서 3명씩 오는 겁니다. 회장하고 외 2명 더 오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통장만 모아가지고 통회장만 모아서 읍면동 회장을 만들 건가, 아니면 통해서 2명씩이나 3명씩 해서 읍면동회를 만들 걸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직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 암흑기는 뭐 일제강점기 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민주화 시대도 다 했는데 읍면동과 통리는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읍면동 폐지하고 주민자치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읍면동 전체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게 행안부 방법이고요. 저는 이거 어디 글 쓰면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기방했습니다. 대통령 속이고 주민도 속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 그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무관들 이미 정년퇴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지난번에 전화했더니만 이제는 회장님 제가 그만하십시오. 이제 행정안전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주민자치 지원단이라고 하는, 요걸 아까 얘기하는, 제가 주민자치를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의 신탁통치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주민자치 원리 봤을 때 이중집입니다. 자치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협치만 자꾸 껄떡껄떡대는 게 행안부 얘기입니다. 자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한데, 자치의 구역을 내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내 이웃으로 승인하고 이 마을의 생활관계를 내 이웃으로 승인하고 만들자면 주민자치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주민자치 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사회학 교수, 시립대 사회학 교수님한테 발제를 부탁을 드려서 2번 발제를 했고요. 이 다음번에 사회학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경영학에서 한번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쯤 가야 뭐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는 NGO, NPO, NFO, 이건 뭐 자명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그 시민단체 이사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시민단체 얘기해달라고 그러길래, 당신들은 NGO를 했다가 N자 뗐다, GO다. NPO, PO, 그러다가 N자 떼고 난 뒤에 PO다. 그러니까 GO, PO다. GPO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 다음 NFO에서 떼고, 그러니까 GPFO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제는 더 와서 돈 달라 그러지 마라. 당신들 회원 중에 벌써 누구 저기 저 봉급을 뭐 3억씩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다음 주민자치 관계도를 이걸 정리했는데, 정부는 이제 자치할 수, 주민들에게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권을 해줘야 되고, 주민자치회도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야 되는 이 관계를 한번 그냥 정리하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 계층을 봤을 때 읍면동은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은 명예직 비상근 요원이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읍면동 계층은 불가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읍면동 통리에는 통리회를 만들고 읍면동에는 읍면동회를 만들어서 이중구조를 만들자. 반대는 집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중구조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법에 그렇게 2개 해놨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게 이제 숨어있는 내용인데,
주민자치 동기는 이익 동기도 있고 권력 동기도 있고 명예 동기도 있고 이게 세 가지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시민단체 그 중견 간부 하나가 우리는 시민단체에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화를 병력같이 냈습니다. 당신네들이 시민단체에서 취하는 잉여가 얼만데 지금 얻는 게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취하는 거를 취하는지도 모르고 안 취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없는 거구나. 제가 야단을 쳤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 사람들 이 권력 동기, 명예 동기 다 취하면서 이거 겉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쟁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을 무지하게 깔아뭉개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이익동기로 주민자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거고 어떤 분은 이거는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른이 주민자치 회장이 되면 옛날 동네는 이거 다 믹스했습니다. 어른이 저거 다 알아서 관리 다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는 또 지금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경영학에서 따지는 동기를 이제 동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 못해가지고 한번 이제 저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뭘 하라고 자꾸 사업 고르는 거 골라가지고 하라고 줘버리면 하천기구밖에 안 되니까 골라서 주지 마라 그러는데 행안부는 뭘 하라고 자꾸 지시하고 김영배 의원법도 다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이거 정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건 내주는 것 이제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이 없으면 규칙을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그 회는 그만입니다. 그 다음 인사권 대표 뽑거나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 결정하지 못해도 그만입니다. 자치 안 됩니다. 그 다음 예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고요. 그래서 법률안을 제가 이제 지금 오늘 김영배 의원법하고 이제 중앙회법이 이제 지금 두 개가 약간 대립적인 게 있어서 봤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합니다. 김영배법은 없습니다. 저는 회원이라고 분명히 우리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는가? 김영배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최고 의결기구가 없으면 법도 못 만들고 예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냥 군중이라 그럴까 대중이라 그럴까 모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몰고 가는 그게 그 시민단체 애들 만든 법입니다. 주민자치 규약을 주민자치총회에서 재정 개정할 수 있는가? 김영배법은 불가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자,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나를 대변 못해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키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가? 못합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자, 주민자치회 조직 임무 사무를 총회에서 설치 변경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 참여 시행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를 위하여 주민자치 회원의 회비를 결정 수치 집행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회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금을 수치 집행할 수 있는가? 가능하게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다음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자산, 재산을 취득보에 처분할 수 있는가?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뭐 조합 넣는 건 간단합니다. 이래서 주민자치회를 분석해보면 그 문건으로 자치기관 조성하고 주민들이 뜻 모으고 힘 모을 수 있도록 이제 요건을 조성해주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률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되게 어려운 것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 법을 만들어 놔도 지금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하려고 가장 먼저 나섰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움츠려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조직 설계로 운영의 묘로 살려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만든 법에 관해서 취지만 간략하게 발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분 내에 못 끝내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 20분에 끝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토론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전상규 회장님께서 고민해 오시고 함께 연구해 오셨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전체 원고는 토론자들께 전문으로 사전에 전달되었을 테니까 아마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부터 지정 토론자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객석의 질문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도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나오는 순서대로 토론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10분 이내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법대연구원의 최현우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회장님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계속 이 고민의 깊이 표현하시는 게 깊어 정말 발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토론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률안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좀 더 보완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게 입법 기술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론에서 보면 이 주민자치 이제 법적지인데 이게 읍면동회하고 통리회가 있거든요. 이제 내부 거버넌스. 그러니까 읍면동회와 통리회는 구역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거버넌스는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인 지자체와의 관계도 법률로 박아주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니까 법률로 좀 박아줄 필요도 있다.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을 안 만들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이 필요한 이유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승인서 이런 서식들이 신청서 정관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는 것도 어떤 양식에 할 건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 조문은 지금 현재의 법률안 체계로는 100% 법률로만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행을 위해서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가, 고시냐, 지침이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약속이니까 이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 틀들을 수단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서, 신청서 이런 식으로 서식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100% 법률로만 정리될 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줘야 되겠다. 특히 법률상 의무의 허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총회 소집 요구서, 회원명부, 재산목록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등기하려면 이거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민법상의 이런 양식이나 공청문서가 필요하고 회장이 전행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보여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이제 인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회하고 통이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민이 겹치지 않습니까? 통리회 의결사항과 읍면동회 의결사항 간에 혹시 충돌이 있을 때 그럼 어느 쪽 의견을 우선할 것인지 이거를 그때그때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인지
있을지, 아니면 법률에서 이럴 경우에는 통리에 두 개 이상 통리에 걸치는 것 빼고는 하나의 통리에 관련된 거라면 통리의 의견을 우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두 개 이상의 통리에 걸치는 문제라면 두 개 이상의 통리의 의견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읍면동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좀 정해줘야 되겠다. 특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지자체 간의 관계. 지자체가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려면 조례를 정해서 해라 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조례를 만들거든요. 조례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출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출연은 대가가 없는 거고 보조는 대가가 있으니까 보조는 그 사업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아예. 그러면 그 조건이 없는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을 회비만 가지고 또는 기부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초내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들을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자체가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도록 아예 의무를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무 규정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그 활동에 안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서 지자체하고 주민자치의 관계를 경계선을 거두는 거죠. 이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 다음에 주민자치의 해산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재산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적 사단법인이죠. 말하자면 성격상으로는 사단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청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전부 다 국고돼서 됩니다. 원래 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공익법인이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학교법인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그냥 두면 원래 조합재산이나 이런 거는 총회에서 의결해갖고 날아가지거든요, 주민들. 그러면 이제 패싸움 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 처리와 회계 감사와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것들은 좀 더 구체적화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겠다. 그런 거고요. 주민자치 규약의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돼.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그 규약의 내용에 보면 회원 자격 및 구분에 관한 사항만 있거든요. 근데 규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규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될 사항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되겠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최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서 먼저 정하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들은 그 통리회나 아니면 주민자치 실정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회장 산출의 권리라든가 이런 권리는 기본적인 뭐 있지만 법률에서 보장돼야 되는 권리가 있다. 반드시. 그래야지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데요. 대표자가 지금 대표자가 있는데 이것도 단독 그러니까 독임제 회장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합의제 기관을 만들어서 그 중에 호선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한 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한테 독법 원하는 책임을 다 한꺼번에 독법 씌우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 사람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중에서 호선해갖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하게 되면 6명이 책임이 분산되죠. 근데 그런 그 거버넌스의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 아까 제가 조선후기의 그 촌계 관련해 갖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그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사실 합의제 기관으로 하면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표자가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는 누가 통제할 거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한테 그러니까 회장한테 행거의 총괄을 맡겼는데, 이거는 기소기임이냐 무기소기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소집해서 누군가가 그 주민총회를 소집해갖고 회장을 탄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할 거냐? 그 역할을 감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표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지거나 대표자의 직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경우에 감사가 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감사가 주민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먼저 정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권한과 또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감사기구를 두어서 별도로 구성해서 감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뭐 무조건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했다 그래갖고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혀야 되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주성, 그 다음에 주민 대표성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 법인의 성격은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를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가셔야지. 이게 종중총회가 그런 거거든요. 종중총회는 재단법인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고, 사단법인에서 맨 마지막에 이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이곳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법안에 이건 아주 뭐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회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대표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하나를 통일해야지 된다. 회장은 그냥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법령 용어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치단체 이렇게 쓰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확인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체크 한 번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법학자로서 법적 입법 절차에 관련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의 법적 지위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지역 구분의 관계, 그다음에 읍면동의와 통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지자체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의 청산 문제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단체자의 대표자가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할 거냐, 감사 문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타 소소한 법률 용어의 유의점들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상철 교수님. 네, 일반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지방자치 강의도 했는데요. 많이 추가할 내용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방분권, 자치분권 같은 용어를 써보다가 이제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계선 현장에 있는 주민이 직접적인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진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토론할 내용 중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어떤 법제와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시행령 상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쨌든 정책의 수요, 예를 들어서 정책의 수요라든지 주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때 차일선 관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앙집권 직접 관계에 있다 보면 정책이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일선 관료의 역량이나 권한이나 이런 수요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일선 관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역시나 차일선 현장에 있는 주민의 자치 역량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으나 단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민자치회별 균형적인 역량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높은 역량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현장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 안에 있는 완전단체도 그렇고 현장의 단체들이 각기 다른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법제화 수준 이상으로 먼저 또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 균형 역량을 어떻게 높일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서 발표 내용과 뭐가 연결되냐면 3개 동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익동기나 명예동기나 권력동기 굉장히 운영상에서 필요한 동기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기들이 잘 구현이 되려면 역량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먼저 전제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표 내용들을 보면 현재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관점 안에서 기초위원들이 지금 잘 구축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기초위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입법 권한이라든지 주민 대표성 권한이나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법률에서 보장이 됐을 때 어떠한 기능적 조정이 필요하신가, 중축되어지는 기능이 없는가라는 부분도 먼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기능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현상이나 정책현상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그 첫 단계가 예방기자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국민 운동에 설치가 됐을 때 물론 이것이 예방기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집단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세분화된 어떤 주민자치가 만들어졌을 때 통리나 운영동에서 각기 다른 예방기가 상충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먼저 고민을 해봐야죠. 모든 주민자치가 공공성에 기반하고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잘 유지된다. 거버넌스가 잘 되겠다. 라는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의 가장 논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장의 원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경제적 원리가 굉장히 작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에 대한 상충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럴 때에는 주민 자체에서 어떠한 기능 조정을 할 것인가 부분도 반드시 시행정책이나 시행령청에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중재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러한 조정 체계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포함한다면 일단 주민 자체가 하위 단위에서 세분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공익성 기반 협력 정치가 잘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하위 단위에서 구층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입법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게 조례적 수준의 것인지 그 상위 단위 수준의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독립적인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좀 발휘되려면 주민들의 역량을 좀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할 기능을 좀 분명히 해서 기초위와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 독립적으로 할 건지 상호 보완적으로 할 건지 관련된 고민이 좀 필요한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문제,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관한 내용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용훈 교수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용훈입니다. 전산 대장님 발표하신 거 저도 뭐 여러 번 지금 들어서 조금씩 더 계속 발전되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서 발전되는 모습도 좋고 또 계속 이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민 주권이라든가 주민 자치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주민 중심의 주민 자치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모든 분야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그 단체자치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방자치 시대에서 벗어나서 주민자치 시대,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역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현재 제시하는 이런 법안이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 최소한 그 골격을 만드는 최소한 그 시발점이라든가 동력될 거라는 측면에서 역시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사회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내 그 지방자치 학회가 시작되면서 내내 수도 없이 반복된 얘기가 32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법안이 또 다른 32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동의하는 부분은 뭐 사실상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실제로 만약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인식이 확산돼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어떤 구체화랄까요? 네, 지금 현재 좀 다소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모습이 좀 명확하게 갖춰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최한영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두 번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인식 확산 내지는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 발표를 느끼면서 느끼는 부분은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식이 좀 고착화돼서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그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김영배 의원님의 법안과 중앙의 법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셨는데 이거는 보면 느낀 거예요. 주민자치는 일단 주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결국은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있을 때와 현재 최근 법안까지 전면 개정까지 됐는데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하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개선될 건지 이런 뭐 현행과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갭 분석이라 할지 혹은 사례 분석이라는 것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피부로 이게 도입이 안 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를 우리 그 위정자들이라든가 그 결정자들에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또 다른 오랜 세월을 적어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같이 추가된다면 보다 설득력이 좀 강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법안 내용이 구체화인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한영 부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드는 의문은 뭐냐면 주민자치가 그렇다면 어떤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부터 저는 의문이 들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외환법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막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정체가 뭐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비정부 조직이고 비영리 조직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니까 이게 실제 적용상에서 어떤 형태를 가진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화가 일단은 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사실 그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그 원시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농경 사회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지금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고 서로 간에 어떠한 이기주의나 없이 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층이 생기고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기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재원 여건이 많은 먹을 거를 였던 것이죠. 농경사회 시절에도 먹을 게 풍부하던 시절에는 서로 협력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인구 증가에 비해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쟁기라든가 쟁기 농법을 할 수 있는 소 같은 어떤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갔고 그래서 그 밑으로 권력이 모이게 되고 재산이 모이게 되고 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재원 문제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원을 안정적으로 아마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마 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면 아마도 공동체를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아마 사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지금 법안 내용에 보면요. 캡이라든가 기부금, 보조금이라고 해서 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공평한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정한영 원장님 얘기하신 어떤 대표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평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박상철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공평한 사용이 규범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평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용법을 잘 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박상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공평하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도 아마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용 권한을 가진 그 대표자들의 어떤 규범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감사 대표의 권한 이외에 의무 문제 지금 권한은 있는데 의무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또 회원의 의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논의돼야 지 안정적 운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평한 운영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함께 강조돼야지 이게 아마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역량 부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 사례를 쭉 보게 되면 결국은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걸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항상이요. 예를 들어 광주 국보를 정해주거든요. 어떤 주민 학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줄 정도는 법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도 해봤고요. 그게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안으로서라도 같이 논의가 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근거니 과연 그 역량을 할 수 있겠느냐, 시골에 노인분들만 계시고 이런 데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훈 교수님께서는 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했을 때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주민들의 인식을 확신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법률 규정이나 모호성한 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동의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법안 내용의 구체화 문제에서는 법인격, 법적 지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재원의 조달, 안정적 조달 문제만이 아니라 공평한 사용과 관련해서 대표의 권한 문제나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 또 끝으로 이제
역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하여튼 대안으로서 제안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 토론자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오래 해오신 이종훈 강원도 주민자치 대표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1박 2일간의 토론을 주신 우리 중앙위에서 정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주민자치 대표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옛것을 알고 현재를 실행하고 경험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자치라는 그런 거 가지고 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일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발표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자치구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주민들 간의 믿음 속에서 미풍양속으로 전에 내려오던 학령 당인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의 마을 자치구인 청학령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 통신 등의 시대 흐름 및 가치 추구의 변화로 각각의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개인주의적, 자기주도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단점으로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개인적,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더불어 함께함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일제의 잔재의 어둠에서 배우고 있는 갈로주의적 관점은 주민자치 해법이 옳을까 생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중심의 주민 주관의 구현이 걸맞는 자치를 할 수 있는 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자치 해법이 옳을까 생각됩니다. 무엇이 주민들을 원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제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병도 의원 및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 해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 외 시민이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안의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어떠한 주민자치 해법이 국회를 통과되던 시추가 주목됩니다. 미래의 주민자치를 기획한다면 일정한 범위의 주민의 주권과 구현과 주민권의 본능으로서 자율성과 다양성의 마을마다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체이고 가는 요청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주민자치임을 상기하셔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한국 주민자치 해법이 세계에서 최고임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들이 주민자치의 소위원으로서 통과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우리 정강진 중앙회장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들이 거의 진짜 국회의원들 때 말씀을 드려도 그걸 잘 진짜 들어주지 않았어요. 요번에 이렇게 이강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실제 우리 중앙에서 우리 각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회복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정훈 회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전상직 회장님하고 함께 주민자치 활동에 오시고 아마 중앙 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향양, 예, 그러한 어떤 전통들이 산업사회에서 해체되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현장에 느끼셨고, 그럴 때 관료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서 풋불 민주주의의 주민중심적 자치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 어떻게 통과되는 하여튼 그 내용들은 반드시 주민주권이 보장되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주민자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을 들었습니다. 혹시 뒷좌석에서 우리 옆에 계신 정 교수님 혹시 짧게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뒤에 혹시 토론 질문이나 또는 논평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오랜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학자신 최완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고 또 여러 교수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량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가 한 15, 1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구조가 되었었느냐, 그게 대해서 좀 항상 의문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도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뽑혀서 했다 해도 그분들이 지금 이러한 주민자치 기본법 그 발의된 내용이나 또 지금 또 한 가지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교수님들도 많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또다시 가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로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걸 애시당초에 발산해버리셨다. 할 수 없게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됐어도 여전히 지금도 그걸 존속하고 있고 2년 동안의 시범실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없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교수님이나 여러 전문가 학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해오신 조경수님께서 그동안의 경험 속에 아주 뼈아픈, 짧으면서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주민 역량하는데 과연 주민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었느냐, 그런 조건이 없었으면서 또다시 역량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는 참으로 우리가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장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새롭게 의미를 또 하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주민자치 역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결국은 주민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탄생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방 주민자치 관련해서 그거 다 아십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지방령 제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주민자치 관련 내용이 있으면서 거기에 단 설치 문형은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32년 만에 개정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반 지방자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그 법안에 처음에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들어간 내용이 별 의미가 없죠. 별도의 법률을 만든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이 주민자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자치 조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지방분권법에 있는 그 법을 폐지를 하고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다가 그 조항 하나를 넣어달라. 그러면은 그 안에 그냥 일본같이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 관련한 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단 한 조항에 주민자치법 새롭게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만 해줘버리면은 된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법 개정은 언젠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걸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첫째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가 되려 그러면은 법 체계를 어쨌든 하루빨리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분권법 이것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넣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운 법률이 일단은 그 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법률을 하든지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법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법의 내용에 뭐를 실을 것인가라고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법안 말고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분들의 법안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사실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법안 내용이 거의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잘 유사하게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법안 내용이 그나마 그래도 여기에 지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내용은 공감합니다만은, 그래도 법은 그래도 그냥 물론 구체적으로 정하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관여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 좋고, 또 너무 규범적으로 해버리면은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령도 있고, 뭐 이게 시행 규칙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쨌든 시행령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은 좀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규범만 정하는지 어떤 거. 그래서 여기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기존에 이걸 만들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주민자치회법이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행안부의 당사조항 보면 일괄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에 의해서 그냥 승계한다. 기존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한다 했을 경우에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조문과 다른 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승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승계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물론 뭐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 승계 문제도 이제는 거론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만 얘기합니다. 예, 이창진 박사님께서 법적 미비 아쉬움, 그러니까 자치분권 특별법에 있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좀 주민자치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못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법률 체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률안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정 교수님. 아유, 참 좋은 발표도 듣고 우리 토론자들께서 좋은 토론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용 부원장님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잘 알려주셨고, 다른 우리 박상철 교수님, 또 김영훈 교수님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법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층제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거든요.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이 틀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추진한다면 아무리 해도 이게 실현될 수 있느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슨 지방자치에 지금 이제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완용 부원장님께서는 이게 재단법인을 할 것이냐, 뭐 사단법인을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기관인데 이게 무슨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입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공법인으로 해야 돼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중재를 아주 그걸 부동의 사실을 놓고 그러고서 얘기하려니까 밑에 아무리 해도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법인격을 달라고 하니 됩니까? 결정권을 달라고 하니 됩니까? 네? 그래서 또 무슨 재정권을 달라고 하니 됩니까? 주민들한테 무슨 뭘 받을 수 있느냐? 기부금은 받을 수 있지만 아까 그 법안 보니까 기부금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기부금 받아서 하는 것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 작년에 말이죠 법안 만든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1월달에 법률을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이건 완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뭘 하면은 무슨 법을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서지 이건 뭐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장이 위촉한다. 이게 위촉을 하는데 무슨 결정권이고 뭐가 있습니까? 네? 아니 아까 우리 전 회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조선조 때 향약을 보면은 이 단위에는 존의라는 것을 존의를 갖다 선출했거든요. 면 단위에서는 또 존의들이 모이고 뭐 그래가지고 관계되는 사람 두 사람씩 더 모여서 집감을 선출했어요. 네? 조선조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무슨 뭐 규약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을 위촉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바꾸지 않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이걸 전부 개정하는데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하는데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면 뭘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뭐 주민자치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업, 또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업. 이게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형식만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라. 정치적 중립은 하지 말래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되는데 권한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 여기서 뭐 구체적인 이 틀 안에서 법제화를 논하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답답한 거죠 아주.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영국에 보면요, 영국의 지방자치가 원래 주민자치의 모형 아닙니까? 페리시라고 하는 페리시 카운슬. 페리시가 어떤 데는 제일 주민 쪽 조직입니다. 주민 조직인데 이게 자치단체거든요. 네?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인구가 조금 많은 데는 대표를 뽑아서 페리시 카운슬을 만들어서 거기서 했고,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페리시 어셈블리가 해가지고 페리시 미팅이라고 해서 주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되니까 야 우리 이 상위 기관도 하자, 그것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시군구조 우리나라는 거기에도 이제 자치를 하게 되고 도도 메트로폴리탄 카운티하고 non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도하고 일반 도하고 거기도 자치를 하게 되고 야 이거 자치로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니까 참 좋다. 이래서 중앙정부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거든요. 이게 바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범민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주민자치가 이게 되겠느냐 참 안타깝고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좀 바꾸는 걸로 아예 아주 지방자치를 3층제로 하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연구를 위해서요. 불란서 보면은요. 불란서 보면은 3층제입니다. 지방자치가 3층제인데 그 꽃민이라고 하는 게 시읍면이에요. 말이 시읍면이지 파리시도 꽃민인 거예요. 파리시 제일 큰 것도 인구가 저 100명도 안 되는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것도 꽃민네요. 어떻게 지방에 가보면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데 인구가 100명도 안 돼요. 거기에도 지방의회가 있고 의원이 9명이에요. 9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다 결정하고 직접 집행합니다. 도가 간섭하지도 않고 아주 법에다가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 또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 아주 법으로 해버렸어요. 못해 그래서 관여. 이게 주민자치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주민자치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조금 좀 시각을 넓히셔가지고 안 되면은 지방자치를 바꾸자. 아니면 3층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3층제 되면 저절로 이거 뭐 의결권도 오고 뭐 법인격도 다 나오게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재 2층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지키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여기 주민자치가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세혁 교수님 평생을 지방자치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느끼시는 아쉬움이나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개편 따지도 고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전화자님께서는 짧게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한영 박사님 정말 지적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동해와 이회 간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참 상하 간의 관계도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표현할 것인가가 참 걱정이 그때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감사지금 이거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 사단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시도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법에 조금 더 반영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철 교수님 지적해 주신 공감대하고 이제 그 모성 연구로 구체화해달라는 하고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역량 강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는 명확하게 해주면 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를 유발시키는 게 되기도 한데 거기에 따른 거는 나중에 우리 기술적으로 교수님 먼저 한번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치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관해서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공감대 문제는 이 자료집 13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제가 다른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나중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영양 그랬는데 읍하고 면하고 동이 틀리고요. 면 중에도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용훈 교수님 걸 내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다음 이제 그 저기 이정훈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씀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사람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그 시군구원들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고 시장군수 구청장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분 동안에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또 객실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역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지만 그 7회 지방자치법을 32년 전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논의를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욱 교수님께서 주민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전제하지 않는 한 주민자치의 논의는 상당히 모호해 보인다는 말씀이 오늘 저희 통해서 뼈아픈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주민자치회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지방행정체의 개편을 통해서 단단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나오니까 그 저항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사후에는 그 법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지금 현재 법논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우리 주민자치회 중앙회 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토론 속에서 주민자치회 방향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같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